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2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에서 이전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기금운용본부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전라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북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잇따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 이런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이 전북 이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런 시도를 넘어서서 전라북도가 진정한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 오늘 시사토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새전북신문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네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휴가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네, 예. 한참 더웠고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다 된 얘기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느냐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고 좀 이제 좀 땡뚱맞기도 하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모두 발언격으로 간단하게 좀 먼저 한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좀 인사 겸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기금본부 이전은 그 LH를 뺏김으로써 상처받은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쾌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민의 염원을 받아서 전라북도 정치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느닷없이 공사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여당 의원이 이거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법이 통과된 지 2년 만에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적인 기금본부의 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전주가 국제적인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는데 온갖 지원을 아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짓고 있는 기금본부에 대한 쓸데없는 논란은 기금본부의 성공적인 이전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 발전을 위한 큰 암초를 조성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쓸데없는 논란은 더 이상 일으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확고한 원칙으로 이미 확정된 일을 정부 여당이 무슨 의도에서 지금 이러느냐 이렇게 정부 여당의 의도를 저희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영규 비서님. 예. 네. 기금운용본부 공사 논란은 그동안 쭉 있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정의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소재지를 서울로 명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사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세 차례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만 세 차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죠. 특히 소재지 문제는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국민연금법에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는 전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투입돼 있고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꾸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 김선주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정치권하고 잘 협의해서 대비를 하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대비해서 아까 연기금에 특화된 그런 금융 어떤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의 말씀은 상당히 자신감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나 논란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우리 박태식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연금 기금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오기로 결정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고 다만 이제 수면이 올라오지 않고 암중모색이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서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 청사가 다 세종시로 거의 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정부 관련 산하기관들이 혁신도시로 대부분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수도권 공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금융
허브로 육성한다고 공약을 했고 또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선물 외의 부분 이외에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뭔가 줬다고는 하는데 온 건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실속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산 또한 산업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발이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선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도 절실한 나름대로의 그 산업 유치 정책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좀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좀 있고 네. 또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나 또 이 부사장님 말씀하시지만 법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고 또 결정도 번복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좀 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 내부의 공동화 문제, 수도권 공동화는 조금 저희가 어색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의 문제 또 부산이 또 금융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강명 기자님 오늘 좀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국회 출입하시면서 정치권이나 정부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서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출입 기자로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소식을 자주 전하는데요. 대체로 특별한 법률안이 아닌 한 이제 의원실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꼼꼼히 훑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제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4년 전에 국토위원회에서 중진 의원이 우리가 거지냐며 정말 거칠게 항의하던 그런 상황들이 오버랩되기도 했는데요.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그 전북으로 오기로 한 토지공사와 그리고 진주로 가기로 한 주택공사를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배치 원칙을 전제하에 통합공사법을 마련을 했는데 그런 이제 약속을 뒤집고 LH 본사의 진주 이전을 확정지었죠. 이번에도 이제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되는가는 아닌가 하는 의문. 전북 출신 언론인이니까 갖는 그런 이제 우려일 테지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한 번 정부와 또 새누리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정의수 의원의 그 대표 발의로 많은 것들을 이제 재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김성주 의원님의 역할이 매우 막중해지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북도 차원에서는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1, 2년 뒤에라도 그리고 수년 뒤에라도 금융 허브로서 전북의 비상 이런 정말 이상적인 기사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참 이렇게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선 이 논란이 촉발되게 된 계기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보고를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고서를 쓰면서 거기서 공사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공사의 이 주소지는 서울에 두겠다.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온 게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금을 공사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개편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 여당에서 이미 냈거나 내려고 하는 3개의 공사 분리안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서 별도의 공사로 하겠다는 겁니다. 맨 먼저 2012년에 김재원 의원이 낸 안은 공단에서 공사를 분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 금융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복지부가 보산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제출한 안은 그 김재원 의원 안을 토대로 하되 제가 같은 2012년 냈던 안을 절충해가지고 만든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공사를 분리하되 그 이름을 국민연금 기금공사로 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이게 다 복지부의 산하에 있거나 복지부 영향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의수 의원이 낸 안은 공사화한다는 건 같지만 근본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기구가 아니라 상설 정부 기구가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정부 기구로 격상시키고 이거를 총리실 산하에 놓겠다는 겁니다. 네. 뭐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하면서 그 소재지를
서울로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데 공사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걸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 김재원 의원과 복지부의 안은 소재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죠. 단지 예. 공사화에 대한 것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거니까 예, 예. 얼마든지 논쟁과 토론이 가능한데 정의수 의원 안은 이거가 전혀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공사와 분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소재지 문제를 못 박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 청와대 일각의 음모론으로 보는 네. 시각이 강해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사하고 제가 원래 본부였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본부인데 이걸 공사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자면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의 공익적 성격이 네. 있는데 그것보다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투자 기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강화하자 네. 그런 취지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싱가포르의 구프펀드 테마색이라든가 어떤 캐나다의 국민연금청처럼 독립된 투자 기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정의수 의원의 그 법안 발의 내용에 보면 다 숨어 있다고 예,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쩌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직원이나 펀드 매니저 그런 세력들이 정계, 관계, 금융계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아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박 교수님, 이렇게 공사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른 평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의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공적기금의 운영 원칙, 기금 운영 원칙이 있는데 그 운영 원칙이 수익성도 있고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영 독립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직 체계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좀 강화될 수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독립성은 조금 민간으로 가는 공사나 민간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 또 수익성도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그만큼 또 위험도 따릅니다. 네.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보장 기금을 민간에게 맡겨서 잘못되면 지나친 수익률 경쟁을 한 나머지 이게 아주 실패를 거듭해서 그렇죠. 예. 아주 속된 말로 깡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도 우리나라의 그 기금은 약간 변동성이 좀 다른 나라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수익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다만 변동성을 얼마큼 줄이느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 그 외에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의수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특이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공사라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건 정부가 하는 물론 개념도 될 수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하는 개념이 강해서 그만큼 훨씬 더 위험이 증대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조금 더 수익이 낮다 할지라도 네. 안심할 수 있다. 국가가 좀 편안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는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연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 그러니까 적정한 수익률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사화보다는 현재 상태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의견이십니다. 우리 강영 기자님, 이렇게 논란은 그러한데요.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이 2년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현장의 뒷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등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는 게 용이하다고 그런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의 중심이 서울이죠. 그 점을 이제 고수하고 싶은 입장인 것 같은데요. 또 이번 법률안도 보면은 정의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융 세력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 여당은 금융 세력과 공조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다 보면 정부민의 입장에서는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용이하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운용 차원에서 서울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여론을 모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은 저희가 또 한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전체의 당론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네, 그렇죠. 새누리당의 당론은 물론 아닙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매우 이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니고 이제 그동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그런 이제 방침을 세우고 법률안을 발의하고 논의는 해왔지만 소재지를 서울로 못 박아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제로 이슈화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그 점은 이제 사실 정한 바는 네. 없고요. 다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하기로 했던 그 공사화 방향이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이제 우리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네.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북도당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이미 냈었고, 네. 예,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의 당론을 보기는 어려우나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다. 아까 금융 세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금융 세력들의 일종한 이렇게 이 연대가 이 기금운용 본부를 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의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올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빠른 정보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 속에서 뭔가 빠르게 좀 움직이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기엔 서울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아까 이제 금융 세력들이 가지고 가장 큰 논리지 않습니까? 우리 박태식 교수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의견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리로 얘기하면 기금운용본부의 그 펀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그보다 큰 펀드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뭐 공사가 되든 그 현재 체제로 오든 전라북도로 오면 그 금융의 축이 하나의 축이 예컨대 서울의 축 하나, 부산의 축 하나, 호남의 축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삼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르고 안정되게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세계적인 IT 강국 아닙니까? 뭐, 어디 뭐 시골에 가도 정보가 거의 뭐 비슷하게 다 전달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이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자금을 전부 다 핸들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여러 섹션으로 나눠서 뭐 국내, 국외, 부동산, 자금 뭐 그다음에 벤처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그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상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이 연금기금본부의 어떤 전라북도에 오는 것은 서울에 있으나 전북에 있으나 운영상에서 별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 그 기금운용본부의 기금 운영 방식이 직접 현장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딜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기관으로서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배분 위탁 운영 방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금운용본부를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까도 말씀에 30% 이상 이렇게 공사 신청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 한번 구치장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네, 내년 10월 이전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441억입니다만 네. 현재 이미 올해까지 25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내년 뭐 9월까지 공사 완료에는 뭐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걸 스톱시키고 누구도 소재지 문제를 다시 정치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라북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기금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연기금에 특화된, 전북이 특화된 어떤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운용본부가 많은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네. 그 자산이 한 160조 되는데 우리나라 266개 자산운용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본점을 내거나 지점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네. 그걸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어쨌든 착착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김 의원님. 그러나 어쨌든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게 정치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논란들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지 특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김 의원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본부 소재지
그다음에 이전 논란은 우리나라에서 독도 문제와 비슷한 겁니다. 독도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런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의 한국의 분명한 영토라고 얘기하고 철저히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기금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본부는 이미 법에 의해서 전주혁신도시로 오게 되어 있고 이미 건립에 들어가서 내년 가을이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쓸데없는 소재지 논란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정부 내에 또 청와대에 시장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실질적으로 정부나 여당이 낸 소위 소재지 관련된 법안이나 또는 공사와 관련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보건복지위원회로 오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법안을 상정할 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법 자체는 상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길목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 쓸데없이 이런 그 논란에 시장의 작전 세력에 휘말리지 말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네. 또 이 기금본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옴으로써 전주혁신도시가 연기금으로 특화된 국제금융도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전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해나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에 일부러 휩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이 기금운용부 전북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기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정의수 의원의 법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기금 분할 운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부시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기금을 갈라서 운영해서 경쟁 체제를 갖추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바른 의도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이전은 막을 수 없다고 현실적 상황을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안을 뭘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증권선물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지만 서울에 증권거래소 본부라든가 코스닥 본부라든가 시장감시본부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기금운용본부를 좀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서울에 두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돼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조금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한 500조에 달해 있고 뭐 좀 지나면 뭐 1000조, 2000조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 거대 기금을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전문가들한테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서울, 전주, 부산 따로 나눠서 지리적으로 분할해서 운영하면 또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조라고 하는 돈을 전주의 기금본부에서 운영하되 이거를 서너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해외 투자용 펀드, 국내 중소기업용 펀드 또는 뭐 부동산과 같은 SOC 펀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거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누자는 것도 자칫 또 서울에다 남기겠다는 꼼수로 작용해서는 네. 안 된다라는 게 저에게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것도 역시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죠. 뭐 법안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 기금을 분리한다고 하는 건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의 네. 결정이나 그 위에 보다도 좀 높은 결정이 필요한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생각할 여지는 없으나 충분히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관철시킬 아까 이제 강영 기자님 금융 세력들의 이 어떤 이제 책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동까지는 아니고. 예.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이번 논란을 종지부를 지금이라도 찍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을 지금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됐기 때문에
법안 철회 요구서만 제출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한번 발의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이제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현실 법률안의 통과와 그리고 논의 단계인 국회의 사정을 감안을 하면 아까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 간사가 합의하에 안건을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률안을 안건을 상정 자체를 안 하면 논의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있죠. 그러니까 합의제로 운영하는 여야가. 근데 그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이제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이렇게 상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사실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을 하려면 현 상황에서는 야당이 또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네.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앙 언론이나 또는 이제 주요 경제지 같은 곳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슈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어떤 맥락이 좀 읽혀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재지를 못 박는 부분은 법률안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고요. 기금을 이렇게 분할해서 운용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LH 때도 비슷한 이제 경로를 제가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그리고 이게 결국은 거론돼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물론 문제가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는 게 좋은 거지만 그런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태식 교수님 어떻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김성주 의원님 말씀하신 기금의 분할 운영. 지금도 이미 조직도를 보면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해외대체실 이렇게 여러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의 의도가 이걸 기금을 나눠서 운용하자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회사를 말하자면 법인을 나누자. 나눠가겠다는 뜻이죠. 이 운용 자체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선진화법 개정되면 사실은 합의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보건복지회 김춘진 위원장님이나 우리 세상을 제가 김성주 의원님이 잘 맡고 계시지만 네. 임기가 일단 내년 봄까지란 말이에요. 네네. 그 뒤에는 또 이제 재선하셔도 어떤 위원회로 가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너무 안전하지 말고 미래에 닥쳐올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 중에 다 깔려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준비를 빨리빨리 해가야 됩니다. 예,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놔야 시비가 좀 줄어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전라북도가 좀 감각이 좀 느리지 않나 아니면 우리 법 체계상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빨리 준비를 해가면 그래서 그런 시비가 좀 줄지 않겠나. 제가 하도 도민들이 불안해해서 제가 재선이 되더라도 보건복지위에 계속 남을 생각입니다. 기금본부 때문에. 꼭 좀 그래 주십시오. 네,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박태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금융허브를 저희가 만드는 준비를 다 만들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사실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사님 기금운용본부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키우고 또 지원하고 또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가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어쨌든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위탁에서 한 게 3분의 1 정도, 한 160억 정도를 어떤 전라북도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 한 266개 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관련 기관들이 전라북도 이전을 해오거나 분점을 두거나 지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선운용사들이 여기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금융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땅을 제공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금융통신 인프라입니다. 네. 어쩌면은 여의도하고 똑같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 통신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그런 문제가 혹시 제기하지 않도록 미리 어떤 금융통신 인프라를 까는 문제라든가
자산운용사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해주는 문제. 또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는 1년에 한 200회 이상의 투자 설명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합니다. 이게 많은 컨벤션이라든가 회의, 호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컨벤션이나 호텔, 회의장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도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본 인프라 외에도 사실은 금융 전문가들로서는 좀 특별하게 자기들만의 원하는 이런 이 제도들과 또는 규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박태식 교수님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지난 부지사님 다 대충 되게 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국제공항이 빠졌지 않습니까? 아, 국제공항이죠. 네, 예. 국제공항 빠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정보의 접근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의도 여기 다이렉트로 하나 선 깔으면 되는 거니까 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역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이제 물론 이 지역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게 좀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만큼 또 서울에 있는 인재들이 이 지역을 기피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해내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안을 하나만 가지면 대안이 없으면 우리가 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컨벤션 말씀하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리빙 스탠다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고 뭐 유흥이고 그다음에 뭐 레저고 이걸 맞추면 너무 수준이 낮고 또 늦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우리의 경제성장 예정치가 3.5%가 원래 목표치였는데 네. 지금 물론 3% 달성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3.5%가 달성되면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과 동등하게 되는 회가 오릅니다. 내년부터 네. 추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준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말고 우리의 현재 소득이 한 2배 이상 기준으로 잡아놔야 네. 나중에 목표 시점하고 맞게 될 거다.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이 퀄리티로.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부터. 예.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래들이 좀 만족하지 않겠나. 예, 그 개념을 모아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라고 네. 이제 더해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예,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금운용본부가 오니까 기금운용자 관련된 아까 자산운용사들이 한 군데 모여서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 측면이 있고요. 또 전라북도 금년도에 연구개발 특화가 됐습니다. 네. 연구개발 특화 농생명하고 탄소에 특화된 연구개발 특화가 됐으면 아무래도 농생명 탄소 분야의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산업체들이 전라북도로 많이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농생명 탄소 관련 산업체나 연구기관들이 활동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네. 펀드도 만들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개발 전라북도에 특화된 어떤 금융도시 그런 그 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금융발전 지금 심의위원회도 좀 만들었고 거기에 필요한 금융 클러스를 조성하기에 필요한 지원에 필요한 조례도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도의 준비나 이런 준비 상황이나 이런 정도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을지. 예, 그동안 뭐 저희하고 도하고 또는 연금공단하고 기금본부의 성공적인 이전과 안착을 위해 서로 간에 많이 정책적인 협의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 기금본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본부가 와서 이거 전주 혁신도시에다 둥지를 틀고 이걸 통해서 국제적인 그 금융 호부도시로 발전하는 비전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인프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전주에서 살고 머무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또 잘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기금본부만 오면은 의미가 반감되고 기금본부와 거래하고 오는 수많은 자산운용사, 투신사, 증권, 금융, 외국계 회사들까지도 오게 해서 이 전주혁신도시의 공단, 기금본부 주변에 금융 생태계가 조성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만이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서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부산의 해양금융, 전주의 연금이라고 하는 삼각 트라이앵글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본부를 이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저희와 같은 정치인들한테 맡겨주시고 전라북도는
그리고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혁신도시에 상당한 준비가 좀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라고 하는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준비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성주 의원께서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그런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를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좀 마무리 말씀 겸해서 강렬 기자님 좀 정리해 주시죠.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기금 투자공사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리를 끊기 위한 단호한 의지 표명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전에 대비한 후속 조치도 또 미흡한데요. 금융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전북 이전은 문제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전북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어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조직 개편도 이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전라북도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부디 허세를 버리고 그 내실에 천착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태식 교수님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이 지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도나 국회의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조민들 모두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상대하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상금융 허브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특화 금융도시 건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빨리 나와야 거기에 오는 분들이 좀 안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합해서 빨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 기자님도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연금 규모가 점차 커지기 때문에 공사 문제라든가 투자기관의 성격을 강화자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소재지 문제는 어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재지 문제는 분명히 이건 재론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연금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그런 글로벌 도시로서 이상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사실은 저희가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 새만금 이제 국제 공항도 들어서고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전라북도와 어떤 국제 금융도시의 이상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주 의원님도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라북도는 많은 실패와 패배의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또 위축된 면도 있습니다.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성사시킨 것은 모처럼 정치권과 도민이 한마음을 모아서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이거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와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부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처럼의 희망의 성과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를 임해서 전라북도가 낙후된 지역에서 농식품 생명수도 그리고 또 새로운 국제금융 도시의 비전을 갖는 그런 활기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금운용본부 이전 그리고 공사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오게 되면서 아주 많은 꿈과 설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일각과 정치권 일부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그 본부를 서울에 두겠다 이런 이 논란들을 제기하면서 오늘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운용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이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아주 복잡한 구조와 또 많은 영향력과 그리고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전라북도에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재의 논란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가 금융 허브로 가는데 자신만만한 준비를 갖추고 그래서 모두가 전북이 그럴만하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분 바쁘시고 또 한참 더우신 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